자, 대담한 대담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울 길이 엄청 막혀요. 예, 직접 운전을 지금 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운전해 왔는데 집에서 예. 출발해서 서울 이제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예. 뱅글뱅글 돌아서 다리 2번 왔다 갔다 했어. 실제로 길을 잘못 여기가 들어서. 길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차 타 수행팀이 지금 사라진 겁니까?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탈당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입당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좌진들이 조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아. 이제 같이 못 움직이 성향 따라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겪고 있는 일의 일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저는 진영으로 구별하는 걸 정말 싫어하긴 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영으로 세상을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좀 보수 진영 쪽 계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 네. 막 가깝게 지내던 지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저와 절연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시고 멀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요. 사실 뭐 보좌진 중에서도 제가 민주당을 간다면 도저히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좀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섭섭하고 아쉽고 그래요. 10년, 20년 관계를 맺었던 분들도 이제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니까요. 그 부분이시군요. 탈당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도 됐고 했는데 네. 현역 의원이신데 민주당 입당도 하고 또 지지선언까지 이재명 후보 네. 요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탈당했을 때는 예. 사실 큰 비난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할 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그렇죠. 거기다 민주당 입당까지 연달아 이어지니까 아우 사나워요. 매우 사납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게 옳다고 믿으면 각오하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만약 개혁신당을 선택하거나 무소속으로 남아 있었다면 비난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건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비겁한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저한테는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저항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하시던 분들조차도 다 등을 돌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제 예. 주변에 있던 모든 뭐 사회적 인프라가 무너지는 건데 근데 제가 뭐 그걸 감수하고 각오하고 또 저희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뽑아줬더니만 저것이 민주당을 가면 배신을 하는 거다라는 그렇게 인식될 수 배신감을 있죠. 울산 남동이죠. 남구갑입니다. 남구갑. 그래서 예. 지금 사실 그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가 국민의힘이라서 뽑아준 거지 민주당에서 안 뽑아줬다. 그런 비난도 정말 많으시고요. 뭐 다 감수하고 선택을 했어요. 네.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마음은 힘들죠. 힘들죠. 힘든 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첫 유세 현장을 제가 봤는데요. 네. 전북 지역에 가셨더라고요. 네. 어땠습니까, 분위기? 시민들께서 정말 폭발적으로 환영해 그래,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저는 정말 저랑 시민들이 인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인연 맺는 분들께 저는 네. 행복 드리고 도움 드리는 게 저한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가서 그분들께서 웃으시니까 그게 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입당 선언 장소로 광주를 택했던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광주를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겪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네. 광주의 민주화 정신, 우리 광주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슴 깊이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탄핵 과정에서 2번 죽을 각오를 했었는데 한 번은 12월 3일 밤이었고 또 한 그렇죠. 번은
만에 하나 내라-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죽을 때 단식하겠다. 그 두 번이 죽을 각오를 예, 했을 예, 때였는데 진짜 저는 그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그 두 번의 생각을 하게 된 게 음, 음. 광주 항쟁의 그 역사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광주 시민들께서 정말 열렬히 환영해 주셨는데 저 생각에는 광주 시민들과 또 저 사이에 음. 광주 정신에 대한 이거는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보통 명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광주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많이 울었어요. 아, 눈물이 아, 나셨군요. 그냥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게 되던데 그게 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 네. 바램 어허. 그리고 결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음흠. 참민주 보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참민주 보수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참민주 보수의 최고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것은 80년 5월 항쟁으로 시작해서 87년 헌법 제정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보면 이 5월 항쟁 때도 약탈이 한 건도 없었어요. 우리 이번에 맞아요. 탄핵 때도 보면 아무 서로 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축제의 장이었어요. 축제의 장이었어요. 축제의 어쩌면- 장이었어요. 어쩌면. 이거는 세계에 예.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런 독특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 씨앗으로 시작된 곳이 광주 5월 항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고 네. 그 5.18 묘역에 보면 광주 희생자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됐던 분들도 맞습니다. 다 같이 계십니다. 네. 대구, 부산, 서울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 묘역에 다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입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입당할 때 그 네.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하고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좀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십니까? 많이들 반겨주시고요. 또 원래도 제가 좀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 얘기를 많이 어. 들었어요, 제가. 좋아요. 그 민주당에 이제 더민초라고 초선 의원 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친하고 원래도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의원들이. 예, 저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당과 더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배울 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음.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국민을 받들어서 결과를 내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 그 같이 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네, 어, 싸나워요. 네? 지금 말 눈도 안 마주칩니까? 어, 아직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루트를 네.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있는데 아, 반드시 파괴시키겠다는 그 정도입니까? 결기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흘러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분위기 좀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아, 저는 지금 한 3일 이제 4일 됐나? 3, 4일 근데 되셨군요.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왕 같은 느낌, 토호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낮춰서 누구를 받든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권위가 있었고 네.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느낌. 각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느낌인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인데라는 권위가 일단 이 당이 거의 없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시민들을 받들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고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현희 의원님 여기 큰 꽃 달고 다니시고 또 뭐
그 박주민 의원님은 이 박주민 의원님, 깃발 네. 들고 어제도 네. 새벽까지 박주민 의원님하고 동대문 시장 같이 가서 유세 현장에 있었습니까? 유세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같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걸 하고 다니는데 그게 소통을 위한 노력이고 또 내가 국회의원이니까는 대접받아야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민들 곁으로 갈 테니 봐주십시오. 할 네.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라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들이라서 네. 상당히 좀 놀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저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한 안에 내부적인 내부 소통도 많아요. 내부 소통이요. 국민의힘보다 더 많습니까? 훨씬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자극이 되는 아하. 자체 유튜브 방송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일지로 무슨 모임들을 네. 하면서 하는데 분위기가 막 개파 싸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 우리 간에 어떻게 뭘 해서 이걸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참 고무적이고 좋았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앞으로 선거운동 할 때 파란 잠바 계속 입고 가시는 겁니까 이제?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영상을 좀 봤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 제가 느낌일 수 있지만 네. 또 댓글에 보니까 네. 이제 행복해 보인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춤도 잘 추시는데 춤도 춤이지만 얼굴에 그 만면한 미소가 네. 이제 뭔가 찾은 것 같다 행복을. 저는 누가 우리 춤 김상우 의원님. 누가 춤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거의 바로 춰 해가지고 네. 난 그 십몇 년 만에 처음 네, 쳐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잘 추세요. 그리고 흥겹다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앞에서 이제 율동팀들이 그걸 보고 따라 했던 거죠, 그죠? 네네 따라했는데 부끄럽네요. 뒤에 장경태 의원도 지금 옆에 있는 것 같고, 저 고민정 의원도 옆에 있네요. 네. 이런 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약간 네. 축제같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일어나는 저건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예. 선거도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축제같이 그래서 시민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네.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선거 유세의 장도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또 그런 장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춤을 배워본 적은 없는 거죠? 네. 잘하시네, 근데 아, 몸짓이 아주 좋습니다. 예. 좀 춤을 먼저 배워볼 걸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허은하 전 대표, 네네. 김용남 의원, 전 네. 의원, 네. 이렇게 이재명표 빅텐트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이 선택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정말 이제 뭐 국민을 받들기 위한 좋은 틀이 민주당이다 생각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서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반대로 그런 믿음은 약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보수 정치를 할 수 없다 생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일부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 줄을 서야지 하고 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근데 속으로 그 생각은 해요. 빅텐트를 구성을 하더라도 이 세 부류를 분류는 정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소통을 해야지만 또 그렇다고 세 부류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은 좀 해봤어요. 다른 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예. 나는 속으로는 이재명 후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틀려 먹었는데 그리고 나는 권위적이고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에 붙어야겠다라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한 발 더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네. 나오셨으니까. 네. 국민의힘 지금 상황 또 대선 준비 과정은 어떻게 보입니까? 대선 준비가 안 말도 됐죠. 많았지만 사실 뭐 어제 뭐 김행 장관 선대위원 방송에 나와서 공약 한 개만 공약을 얘기해봐라. 하나도 모르신다고 해서 공약을- 깜짝 놀랐습니다. 공약 한 개도 대답을 못해요. 됐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제일 문제 삼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대선은 국민을 대통합시키는 자리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비전으로 어떤 정책으로 무엇을 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국민을 평안케 모시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되는데 기승전 반 이재명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딴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예. 그런 분이 나라를 이끌 수 있나요?
그 결과가 윤석열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기승전 반 이재명으로 했는데 그래 대통령 되고 나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 조사만 하고 수사만 끝났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예. 외교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법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그러다 끝에까지 몰리니까 쿠데타 이렇게 버리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반성하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 운동 과정도 국민의힘은 그 반성하자고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울 때와 지금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반 이재명밖에 없고 내용이 예. 알맹이가 없어요. 물론 예. 말은 적어놨죠. 근데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 음.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책이란 것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아무것도 없어. 방향성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이건 정치 집단이라 부르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예.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러면 야당 기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 기능을 하려면 정체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최소한의 국민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권력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다 이게. 예.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네, 앞으로 야당 견제 기능조차 야당으로서의 견제 그거 해야 기능조차 돼요. 못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못해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못할 그냥 어. 발목 잡기만 할 거예요. 발목 잡기랑 견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 발목 잡기는 무조건 안 되도록 발목 잡는 거고 견제라고 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러니까요. 대안을 제시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제 고민은 거기서 좀 깊은 지난 한 보름 정도의 깊은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훌륭하게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하.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참 미안해요. 예전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하, 예. 제가 탈당 선언 이후에 깊이 있게 또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쿠데타에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대로 여기저기 많이 묻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실체가 뭔지 담당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대로는 최대한 진짜 연구도 하고 알아보고 검증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진짜 어른이더라고요. 네.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국민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하시고 대통령 될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뒷조사 공격하는 것 때문에 저까지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구나 해서 많이 미안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참 존경하고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근데 모든 권력은 아무리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럴수록 또 충성 경쟁 때문에 권력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견제 균형이 돼야 돼요, 모든 거는. 이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걸 못 해요. 근데 3년이나 남았어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저는 네. 지금 대안은 두 개밖에 없다 생각해요. 하나는 국민 소환제 해서 예. 좀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은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 것. 뭐 제가 소환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분위기로 지역에 봤을 때는 저는 소환 1호 될 수 울산 있는데 남구 갑 지역구 예. 저는 소환 1호 돼도 돼요. 제가 소환돼도 돼요. 제가 국회의원 저희 지역구 국민들께서 소환해서 제가 더 이상 국회의원 못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네. 민이지요. 하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견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나라 사랑을 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원, 저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게 글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거는 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더 지금 현실적인 것은 지금 당장 지금 예. 당장 현실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이 더 절차적으로 완벽하고 더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이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더 잘해야 우리 안에서 된다. 견제 균형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토론이 활성화되고 더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돼야만 하는 상태인 겁니다. 야, 이거 더불어민주당 지금 무게가 입당하신 지 커요. 3, 4일 됐는데
쭉 있었던 분처럼 보이기도 그래서 보수의 기능도 해야 되고 진보의 기능도 해야 다 되고 해야 조율 기능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조율까지. 이 안에서 다 해야 해내야 되니까.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 정당 간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저래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정상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비정상- 시대적 상황입니다. 비정상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대선 토론에서 배우자 TV 토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 좀 진정성이 없죠. 예, 그리고 그걸 무슨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네.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맞아요. 네. 그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뭔가 톡톡 튀는 뭔가 주먹 끄는 그런 걸로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골마 터지는 건 점점 굼죠. 지금 경선 과정도 무슨 코미디 프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반성의 진정성, 국민을 모시겠다는 진정성이 없어요. 여기가 코미디언 뽑는 자리 아니잖아요. 네.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지도자 뽑는 뽑는 자리인데. 네. 그러네요. 네. 그 뭐 김용태 의원하고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좀 참 좋은 침- 저는 김용태 의원님이 네. 정말 젊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앞으로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분입니다. 근데 좀 선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선배 정치인들이 김용태 의원을 그렇게 소모시키지 말고 아하.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 격주마다 저희들 계속 모셨는데 계속 나오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오늘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그 예. 수행비서 갑자기 네. 사라지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좀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겼는데요. 아마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좀 더 바리바리 움직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좀 안 그래도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새벽까지 아. 동대문 시장을 다니다 보니 예. 제가 좀 아침에 오늘부터도 또 그랬던 것 유세 같습니다. 현장이나 뭐 지역에 또 나가시는 겁니까?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이제 유세 현장 외에 다른 일정들이 좀 다 다른 있어서 거 움직이고 있고. 예. 이제 내일 이제 또 좀 있으면 네. 노무현 대통령님 그렇죠. 서거. 또 23일이죠. 예. 또 거기 갔다가 유세 현장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맞네요. 할 게 엄청 많고 예. 근데 확실히 민주당 오니까요. 네. 일 열심히 일 해야 돼요. 열심히 여기는 분위기가 그냥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안 된다. 할 게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